58번 나무 아래서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찢었습니다. 그 진실은 이 숲길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수목장의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됩니다. 도시 외곽 작은 언덕 위 소나무와 단풍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저는 이곳에서 5년째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쓸고 나무에 물을 주고 가끔 찾아오는 가족들을 맞이하는 일. 1번부터 128번까지 각 나무마다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마다 누군가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숲길 곳곳에는 작은 나무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래 서 있기 힘든 분들이 잠시 앉았다 가시라고 제가 하나씩 가져다 놓은 것들입니다. 그해 4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 한 분이 비닐봉지를 들고 숲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검은 카디건에 낡은 베이지색 바지, 주름진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보기보다는 훨씬 젊으실 분이었겠지만 힘든 세월이 그분의 어깨를 구부려 놓았습니다. 저 23번 구역이 어디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숫자를 말할 때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내를 따라 걷는 여자의 걸음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렸습니다. 23번 구역, 아직 어린 단풍나무 한 그루 아래 작은 명패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정은지, 1998년부터 2019년. 여자는 한참을 그 이름만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비닐봉지에서 작은 도시락 통이 나왔습니다. 김밥 3줄, 달걀 프라이 하나, 잘라둔 사과 몇 조각. 은지야.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밥을 나무 아래 조심스럽게 놓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왔어. 이모가 아니라. 엄마가.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멀리서 새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나뭇잎 몇 개가 여자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이라도 하듯. 여자는 명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무는 흔들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 낳던 날. 1998년 봄이었어. 여자가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1998년 19살에 미혼모가 된 그 애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칼날이었던 그때를.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사람들 눈이. 여자는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면서 너를 이웃집에 맡겼는데 새벽에 내가 우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왔어. 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달에 3번씩 방새에 독촉 편지가 왔고 빨간 글씨로 퇴거라고 적힌 종이를 문에 붙였을 때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안에 쇠맛이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너를 언니 딸로 입적하기로. 바람이 불어와 여자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어깨는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근데 은지야, 너는 알았던 것 같아. 5살 때 한 번 물어봤잖아. 여자가 명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모, 나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그때는 엄마가 거짓말했었어. 여자가 비닐봉지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 번호 아직도 저장돼 있어. 휴대폰 화면을 명패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2019년 4월 3일 오후 2시 17분, 부재중 전화 한 통.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햇살조차 무거웠습니다. 그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여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은지가 교통사고로. 손에 쥔 휴대폰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여자는 손으로 김밥을 천천히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김밥이 흐트러졌습니다. 은지야, 이거 내가 좋아하던 김밥이야. 엄마가 이제 매년 올게, 봄마다 올게. 여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엄마라고 불러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숲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에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빛났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듯 굳어진 얼굴, 어깨에 짊어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스쳐 지나가며 고개를 살짝 숙였고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58번 나무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방향을 가리켰고 남자는 말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58번 구역, 소나무 한 그루.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1945년부터 2023년. 남자는 나무 앞에 서서 한참을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 단어가 마치 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괴롭힌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때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밥 봉지를 챙기다가 남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오셨던 겁니다. 여자와 남자 두 사람이 좁은 숲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기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요.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조카 때문에 왔어요. 제가 이모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숲길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꼭 쥐고 있던 주먹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님 뵈러 오셨어요? 아니요. 남자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이름 지우러 왔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을요? 네, 저 나무에서 저 이름을 지우고 싶습니다. 숲 저편에선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 울음소리, 손끝에 바늘이 찌르는 듯한 저림이 퍼졌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미워하셨나 봐요. 미워요?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움도 아깝습니다. 그냥 없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남자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남자가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안이 난장판이었죠. 엄마 우는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한 번은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장을 들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누워서. 남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상장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이 사람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고. 집 나와서 홀로 공부했고, 일하면서 대학 나왔고, 회사 다니면서 결혼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아버지와 연락 한 번 안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여기 좋은 자리를 잡아줬어요. 남자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반지는 어머니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끼고 계셨던, 술 먹고도 빚에 쪼들려도 절대 팔지 않았던 유일한 물건. 이제 제가 끼고 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망의 증거로요.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하고는 반대네요. 저는 평생 부르고 싶었던 이름을 죽고 나서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은 지우고 싶은 이름이 있고, 저는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 있고, 근데 이상한 건 둘 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때 숲 입구에서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빠, 왜 할아버지 나무 앞에서 화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는 화 안 냈어. 거짓말. 수진이가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주먹 쥐고 있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화났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여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모는 딸 보러 온 사람이야. 딸이요? 어디 계세요? 저기 저 나무 아래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어. 수진이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여자의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모 딸이 하늘나라 갔으면 많이 외로우시겠다. 그 말에 여자의 눈에 서리가 앉은 듯 나무들이 흐려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동안 여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빠가 모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어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아빠, 수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남자가 딸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친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친구가 많이 울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빠를 많이 사랑했으면 많이 울어도 된다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안 울었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안 울었어요? 할아버지 안 사랑했어요? 아니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너무 아파서 우는 것도 무서웠어요? 남자의 숨이 멈췄습니다. 왜 혼자만 아파요? 수진이가 아빠의 금반지를 만졌습니다. 아빠, 이거 할머니 거라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끼던 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간직했다고. 수진이가 아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할머니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딸의 작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닮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저한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고 제가 올 때마다 안아줬잖아요. 밤마다 책 읽어주고 제가 아플 때 손잡아주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 아빠예요. 남자가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깜빡이며 그들을 비쳤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딸을 안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8번 나무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여자와 수진이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옆에 서서 아빠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딸의 손을 느끼며 천천히 서류 봉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조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만 숲을 채웠습니다. 이름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이 이름을 제가 닮지 않을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용서예요. 용서요? 네, 완전히 있는 것보다 다르게 기억하는 것도 용서니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사무실로 가서 작은 나무 의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58번 나무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오실 때마다 여기 앉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때 남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23번 나무로 돌아갔고 남자와 수진이는 58번 나무 앞에 섰습니다. 저는 두 곳을 오가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김밥을 나무 아래 놓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내년에 또 올게. 남자는 나무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떠나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숲 입구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당신은요? 저는 매년 봄에 와요. 그럼 또 뵐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부르지 못한 이름을 부르러 왔다가 돌아가고, 한 사람은 평생 지우고 싶던 이름을 지우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수목장 너머로 노을이 천천히 번져갑니다. 붉은 빛이 나무 사이를 스치고 그 아래 작은 이름들을 하나씩 비춥니다. 정은지, 박철수, 그리고 128개의 이름들. 각자의 이름, 각자의 삶, 그리고 각자를 기억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도 낙엽을 쓸며 생각합니다. 수목장이 진짜 품고 있는 건 죽은 사람의 고요함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고요. 여자는 내년 봄에도 오실 겁니다. 김밥을 싸들고. 남자도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이번엔 이름을 지우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리하러. 그리고 혹시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덕분에 조금 가벼워졌어요. 당신도 혹시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뿌리보다 깊은 것은 용서하지 못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